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리뷰가 아닙니다. 오늘은 부국제에 갈 예정이고요. 지금 KTX가 4시 40분쯤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주인장은 부국제 때 무엇을 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보고자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래서 주인장은 18일 목요일부터 이제 25일 목요일까지 영화를 볼 예정이고요. 18일 목요일에 첫 번째 영화가 9시이기 때문에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요일에 내려가 있을 예정입니다. 목요일도 마지막이 오픈시네마예요. 되게 늦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에도 하룻밤 묵고 금요일에 다시 올라올 예정인데, 자, 그래서 주인장이 그렇게 고생을 한 시간표는 바로 네, 이거입니다. 보면 일단은 수요일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목요일에 있는데 9시부터 사운드 오브 폴링이라는 영화를 볼 겁니다. 사운드 오브 폴링은 월드시네마 부분에 있는데 칸 영화제 경쟁 부분 심사위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샤 실린스키 감독이 작정하고 4세대의 소녀들, 그 여성들의 그런 일대기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인장의 특성상 제가 이렇게 줄거리나 예고편을 잘 보고 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지금은 못 드리겠으나,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 이 포스터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여기 띄워드릴게요. 포스터가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이 바로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입니다. 제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 감독이 이제 정부의 탄압을 받았을 때 틈틈이 찍은 영화로도 유명한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인데,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을 한다 그래서 제가 1픽으로 넣어서 바로 티켓팅에 성공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이 드디어 그저 사고였을 뿐 심플 액시던트입니다. 제가 이 감독을 너무 좋아해서 이 감독의 영화를 보고 싶어서 막 찾아봤는데 그렇게 막 볼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의 영화를 본 거는 노베어스밖에 없는데, 노베어스도 너무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제에서는 제 1순위가 이 자파르 파나히 감독을 만나는 것과 영화를 충분히 많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영화가 아니다와 그저 사고였을 뿐이었는데 둘 다 운 좋게 성공을 했고요. 그의 마스터 클래스까지 성공을 하여서 목요일에는 그것은 영화가 아니다, 그저 사고였을 뿐, 마스터 클래스 자파르 파나히 이렇게 이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미드나잇 패션이 있습니다. 미드나잇 패션은 12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는 영화제 프로그램인데, 영화가 총 3개를 방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주인장이 영화제를 처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늦게 될 줄은 몰랐는데 5시에 마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공포영화만 한다는 거예요. 주인장은 공포영화를 잘 보지 못합니다. 너무 깜짝깜짝 많이 놀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큰 마음을 먹고 봐야 되는데, 사실 저의 기대작인 8번 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티켓팅을 시도를 했고 운 좋게 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8번 출구 외에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웨폰 허니돈트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인장이 너무 무서워서 기절을 하지 않는 이상은 8번 출구, 웨폰 허니돈트 이렇게 3개 다 보고 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요일 스케줄이 끝나고 금요일에는 또 9시부터 영화가 있는데, 9시의 영화는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포기할까 하다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한번 봐줘야지 싶어서 티켓을 취소하지 않았고요. 너무 궁금해서 시놉시스를 진짜 흐린 눈으로 이렇게 잠깐 봐봤는데, 보니까 3부작 형식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장편 영화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영화줄 중에서 구성이 나눠질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한번 보고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제가 어쩔 수가 없다를 보러 갑니다. 이거는 제가 취캐팅에 성공을 해서 보러 가는 것인데, 보니까 G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감독님과 배우님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잔인한 연출로 좀 명성이 있잖아요. 원작 제목인 X, 그러니까 도끼로 바꾸려고 하다가 이제 그러면 도끼로 사람을 죽이나 싶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제목이 지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 원작 소설을 사서
이번에 내려가는 동안 한번 쭉 톡파해보고 어쩔 수가 없다를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탄생인데, 또 다른 탄생은 경쟁 부분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경쟁작인데요. 이 전까지는 경쟁작이랄 게 없는 그런 영화제였지만 30회부터는 경쟁작을 도입해서 수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 감독상, 배우상 이렇게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또 다른 탄생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일단 죽음에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이었는데, 이 죽음을 탐구하는 소녀가 주인공인 것 같더라고요. 또 이 키워드들이 주인장의 심장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또 다른 탄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 이란이나 이쪽 계열, 아시아 계열의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있어서 눈길이 또 갔습니다. 이 다음은 이병헌 배우의 에턱스 하우스에 갈 예정인데요. 다 처음이라서 어떨지는 감이 안 잡히지만 먼저 다녀온 친구의 말로는 인터뷰 형식을 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병헌 배우가 최근 내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콘클리트 유토피아로 좋은 연기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터뷰도 한번 보고 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요일 일정은 마쳐질 거고요. 이제 토요일로 가게 될 텐데, 토요일은 제가 티켓팅에 2개를 실패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영화를 3개밖에 보지 않는데 바로 첫 번째 영화는 또 9시에 있어요. 참 부지런한 주인장이죠. 쉿 엄마한텐 비밀이야 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월드 프리미어로 나온 작품이고요. 감독은 아누프 로쿠르라고 하네요. 첫 장편 영화라고 알고 있고 되게 말썽꾸러기 형제가 나와서 좀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마음이 갔습니다. 그 다음이 누벨바그입니다. 누벨바그는 제가 어디 소셜미디어 뒤적뒤적 거리다가 한번 이게 영화 된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꼭 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마침 부국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벨바그를 찾아보니까 감독이 비포 시리즈 감독인 거예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인데, 제가 사실은 로맨스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비포 시리즈를 보진 않았지만 이 감독이 얼마나 영화를 잘 만드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어서 티켓팅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내가 여자가 된 날인데, 이 영화는 2000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그 당시 베니스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인권, 노동, 사회, 여성을 다루고 있는데, 이 감독이 테헤란 출신이라고 해요. 이란 감독인데, 이란에서 이제 여성 억압이 좀 많잖아요. 그런 거를 다룬 영화인 것 같아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거랑 비슷하게 본 영화가 아마도 영화 한 잔에서도 말아본 적이 있는 울파의 딸들인데, 그 감독도 이번 영화제에서 뭘 낸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보다 보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쭉 봐볼까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날인 토요일은 영화 3편만 보고 일요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일요일에는 정말 이번 부국제에 가장 원픽, 이거 안 되면 나 절대 안 가, 이런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알파입니다. 제가 칸 영화제 때 알파가 경쟁작으로 되고 욕을 드립다 먹고 굉장히 슬펐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줄리아 디크루노의 감독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 감독의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감독의 신작 알파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보고 싶어서 이번 부국제 원픽으로 티켓팅에 당당히 성공하였습니다. 이 알파는 9시에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앞에 좀 볼만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9시에 오전 9시에 마르셸의 멋진 인생이란 영화를 봅니다. 부국제에서 얼마 안 되는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딱 그것만 보고 그냥 티켓팅했습니다. 주인장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까요. 그 다음에 보는 거는 부고니아입니다. 야, 부고니아도 진짜 치열했어요. 제가 이거 티켓팅해서 3일간 노력을 한 다음에 딱 얻었거든요. 이 부고니아가 지구를 지켜라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대표적인 마케팅 실패라고 함은 나오는 몇몇 영화들 중에 하나인데, 주인장이 그 영화를 처음 보고 너무 센세이션한 거예요. 일단은 잔인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스포를 할 수 없으니 이제 결말 부분
부분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지구를 지켜라를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리메이크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장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을 참 좋아합니다. 송곳니부터 시작해서 랍스타, 킬링 디어, 최근에는 가여운 것들까지 맞나요? 이게 딱 쭉 보고 있었는데 그만의 그런 기괴한데 미장센적으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불쾌한 그런 것들을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지구를 지켜라가 딱 그렇게 리메이크가 된다고 하니까 이 두근두근거림이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3일 동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고요. 꼭 잘 보고 오겠습니다. 이 다음이 알파고요. 알파가 한 11시 7분쯤에 끝날 건데 이날에도 미드나잇 패션이 있습니다. 이날 미드나잇 패션은 익스테리어스 나잇인데 익스테리어 나잇은 영화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한 5시간 반 정도? 330분인데 그래서 미드나잇 패션 중에 아마도 한 영화를 이렇게 길게 보는 거는 이제 이게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굿모닝 나잇이라고 2003년도에 영화가 한번 나왔고 그 이후 19년 뒤에 후속작이 나온 것입니다. 칸 영화제 프리미어에 올라갔다고 하고요. 감독은 마르코 벨로키오인데 일단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영화인지 감도 안 오고요. 어떤 정치, 납치, 복수, 뭐 실화바탕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주인장의 취향이 맞다면 5시간 반 동안 보고 올 것이고 아니면 뭐 조금 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어쨌든 보고 나서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일요일은 또 마무리 짓게 되고요. 다음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또 아침 영화가 있어요. 나의 이름이라는 작품인데 나의 이름은 아이콘이고 베니스 영화제 경쟁작으로 출품된 작품입니다. 춤 보자면 부자 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전쟁도 터지고 뭐 역사 전쟁 이런 게 있으니까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이 왼손잡이 소녀인데 이 작품은 경쟁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줄거리를 따로 읽지 않고 넘어가서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리뷰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 굿모닝 나잇입니다. 앞에 미드나잇 패션 4에서 엑스테리어 나잇이 있었잖아요. 그 전의 전작인 굿모닝 나잇인데 일부러 미드나잇 패션이 돼가지고 이 영화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 다음이 리틀 시스터인데 리틀 시스터를 넣은 이유는 이 배우 때문입니다. 리틀 시스터에 나왔던 여배우가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연기를 잘할까 싶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4가지 영화가 월요일에 볼 영화고 화요일에는 또 9시에 신은 돕지 않는다 라는 영화를 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상간마을에 사는 페루 여성이 주인공인데 뭔가 범죄 스릴러 같은 느낌이어서 이제 또 주인장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번 추가해봤고요. 네, 고양이를 놓아줘 라는 경쟁작이 또 있습니다. 고양이 못 참죠. 우리 양이들이 생각이 나는데 고양이가 나오는 영화보다는 약간 로맨스 분위기여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광야의 시간인데 광야의 시간이 티켓팅이 빡셌어요. 왜냐면 원래는 이게 한 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번 정도 상영을 하는데 이외에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약간 집중으로 해가지고 티켓팅으로 얻었고요. 이 광야의 시간은 꽤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SF적인 요소와 되게 좀 다층적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구 최후의 밤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 사랑을 꿈꿀 때입니다. 사랑을 꿈꿀 때는 제가 사실 보고 싶은 작품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얼기설기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막 겹쳐서 안 되겠다. 다른 작품에도 좀 눈을 돌리자 해가지고 넣게 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 공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있고 보니까 약간 명예사랑 로맨스 이런 느낌이어서 이때까지 되게 피폐하고 막 현실적이고 현실을 보여주는 막 그런 거를 봤으니까 약간 로맨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화요일 스케줄 정리해봤습니다. 네, 수요일 스케줄인데요. 수요일에는 드디어 11시에 영화를 보러 갑니다. 2시간이 뒤로 갔죠. 수요일
수요일의 첫 번째 영화는 시크릿 에이전트입니다. 이 영화는 브라질의 군사 독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았다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I'm Still Here라고 똑같이 브라질 독재를 다루는 영화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을까, 다른 시각이 있을까 비교하면서 보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이 꿈보다 아픈 밤입니다. 네, 이 영화도 또한 전쟁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아르메니아가 배경인 것 같아요. 베를린 영화제 포럼 부분에 초청된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현실적인 전쟁을 다루는 근데 그 전쟁 안에서 무기력하게 그 큰 흐름에 휩쓸리는 인간상을 보여주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콜드워도 좋아하는데 그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이 엄마의 시간인데 이 엄마의 시간의 감독이 바로 다르덴 형제입니다. 제가 한번 말아본 자전거를 탄 소년이었나요? 그 영화의 감독인데 저는 다르덴 형제의 영화를 2편, 3편 본 것 같은데 되게 지루하다가도 집중이 되고 뭔가 생각이 나는 그 묘한 그런 매력이 있는 감독인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번에 엄마의 시간을 만들었다고 하길래 한번 픽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이 빅, 볼드, 뷰티풀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마고로비가 나옵니다. 딱 그 이유 하나만으로 티켓팅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해서 좋은 영화라고 보여지지 않는 할리퀸의 버즈 오브 프레이 뭐 그것도 다 봤거든요. 그래서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배우픽으로 영화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스케줄이 마무리되고요. 목요일 스케줄은 첫 번째가 또 다행히도 11시에 있네요. 신비로운 플라밍고의 눈빛입니다.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 대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이제 LGBT에 관한 거고 사실 이 플라밍고라는 것을 보자마자 이 홍학의 자리가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 약간 그런 비슷하지만 좀 로맨스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영화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허락되지 않은인데 이 영화는 영화에 관한 영화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경쟁작에 들어있습니다. 이 다음이 힌드의 목소리입니다. 힌드의 목소리는 이제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마도 뭐 다큐멘터리 형식이나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낼 것 같아요. 마사를 위하여 뭐 이 영화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끼워봤습니다. 그 다음이 제가 너무 보고 싶어한 퐁레프의 연인들입니다. 이거는 오픈 시네마에서 볼 예정인데 레오스 까락스 감독이죠. 제가 레오스 까락스 감독 작품을 참 좋아합니다. 홀리모터스도 좋아하고 아네트도 좋아하고 알레고리 이츠나미 뭐 이런 거는 제가 한번 말아도 보았는데 그 감독의 예전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최고작이라고도 손꼽히는 그런 퐁레프의 연인들을 이번엔 야외 상영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꼭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주인장은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약 34개의 영화를 볼 예정이고요. 체력이 될런지 진짜 모르겠어요. 좀 걱정이 되고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도 급하게 구입을 했거든요. 왜냐면 휴대폰이 못 버틸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처음 가는 영화제고 또 혼자 가기 때문에 두근두근 하지만 주인장이 부산과는 좀 인연이 깊기 때문에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고향에 가는 느낌으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따지면 몇 분 뒤에 바로 출발할 거고요. KTX를 타는 모습으로 만날지 아니면 숙소를 도착해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가서 봅시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아유, KTX에서 잠을 자버렸지 뭐야. 아이, 어쩔 수가 없다의 원작 소설을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KTX에서 잠을 잤습니다. 지금은 숙소에 들어와 있고요. 이제 곧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려고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일, 9일간 지내면서 작업을 또 좀 하고 영화 리뷰도 하고 영화제를 잘 즐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밥 먹고 올게요. 안녕!